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컴파일러와 GCC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LIG Next1 덧센 CS 스터디 이승찬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알아온 내용은 컴파일러에 대한 것입니다. 컴파일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C나 C++ 같은 고급 언어로 작성된 소스 코드를 저수준의 목적 코드 또는 기계어로 변환해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작성된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그래밍 코드가 컴퓨터가 알아볼 수 있는 기계어 0101 같은 이런 기계어로 변환되는 게 최종 목적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목적 코드나 기계어 같은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생성되는지 과정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컴파일을 할 때 C코드가 있다고 하면 그 C코드가 어셈블리 코드로 변환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example.c가 있다고 하면 이게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어셈블리어 코드로 변환되고 어셈블리어 코드로 변환된 다음에는 그 내용이 목적 코드인 example.o로 변환되게 됩니다. 목적 코드 내용물들은 다시 또 변환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기계어로 번역된 다음 그게 실행 파일로 변환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example.exe 같은 경우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처리 과정이 일어납니다. 전처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샵 include, 샵 define 같은 헤더 파일 처리나 아니면 정의된 사항들을 처리하는 게 바로 전처리 과정입니다. 헤더 파일 및 소스 코드 파일을 묻고 모든 주석을 제거합니다. 이때 주석을 제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석 같은 경우에는 실제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컴파일 할 때 전처리 과정에서 주석을 전부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컴파일링 합니다. C코드를 어셈블리어로 변환하는데 이미 주석이 제거되어 가지고 전처리된 코드를 어셈블리어 코드로 변환합니다. 이때 제가 알아보았는데 여러 개의 어셈블리어 코드가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 프로그램 같은 거를 작성할 때 하나의 파일이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다 작성을 하기보다는 헤더 파일도 만들고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C 파일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면 컴파일 하면서 어셈블리어 코드가 나오는데 그 어셈블리어 코드가 여러 개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어셈블 된 코드를 다시 목적 코드로 변환해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성된 여러 개의 어셈블리어 코드를 다 목적 코드들로 변환해 주어야 됩니다. 목적 코드로 변환된 이후에는 이 파일들이 지금 우리가 아직 실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로 묶여가지고 제대로 된 실행 파일 형태로 갖춰져야 우리가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이 코드들을 하나로 묶는 과정을 링킹이라고 합니다. 오브젝트 파일을 링킹 해가지고 하나의 실행 가능한 파일로 변환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최종적인 컴파일 과정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흔하게 접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코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덧센 인베디드 스쿨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C나 C++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코드가 파이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작 방식에 있는데, 컴파일러의 동작 방식은 아까 전에 그 컴파일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프로그램, 그러니까 사실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그 코드를 말하는 건데, .c 파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한 번에 다 기계어로 바꿉니다. 물론 중간에 어셈블리 및 목적 코드나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 한 덩어리가 전체가 전부 다 기계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어로 바뀐 것들이 링킹이나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실행 파일이 되고, 그 파일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컴파일러의 동작 방식입니다. 하지만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안에 여러 가지 코드들이 이렇게 적혀 있다고 치면 그 내용들이 전부 다 각각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각각 실행된다는 게 병렬적으로 실행된다는 소리는 아니고, 첫 번째 코드를 즉석에서 해독하고 그 해독한 내용을 실행하고, 두 번째 또 코드를 즉석에서 해독, 실행하고, 이런 과정을 쭉 반복하는 것이 바로 인터프리터의 동작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스 코드를 한 줄씩 해석하며 즉시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차이가 있다고 하면 실행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행 속도가 되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것이,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단 전체적으로 기계어로 변환되어 실행 파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실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어로 이미 다 번역이 된 상태여 가지고 추가적으로 실행하는데 뭔가 해석을 해주어야 되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에는 코드들을 전부 다 즉석에서 해석을 하고 실행시키기 때문에 이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버헤드가 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계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체 실행 한 번이 존재한다고 하면,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에는 짜잘한 실행들 사이에 전부 다 해석을 하는 이 시간이 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하는 시간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계어 같은 경우, 기계어가 아니라 인터프리터 언어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 비해서 좀 실행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반대로 아까 전에 컴파일러 사용 언어는 실행 속도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 두 항목 말고 말을 해보자고 한다면, 일단 출력 결과 독립적인 실행 파일을 생성하는 경우가 컴파일러고, 별도 실행 파일이 없이 매 줄마다 해석해주는 게 인터프리터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사용,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를 비교적 적게 사용하지만 인터프리터 언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많이 사용합니다. 그 위에도 몇 가지 특징들이 있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인터프리터 언어가 나쁘다 아니면 컴파일러 언어가 좋다 나쁘다 그런 거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그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이 있고 그 둘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GCC입니다. GCC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듯이 GNU Compiler Collection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하면 자유롭게 사용, 수정 배포 가능한 오픈소스 컴파일러고, 여러 하드웨어 및 여러 운영체제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여러 하드웨어 및 여러 운영 체제에서 사용 가능한데 대표적인 예시로는 우리가 그냥 상용으로 사용하는 윈도우나 리눅스, 맥OS 같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FreeRTOS, 더센스쿨에서 배우고 있는 FreeRTOS나 아니면 페타리눅스 같은 경우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듯이 페타리눅스에서 작동 가능한 형태로 컴파일이 가능하고 대표적으로 C, C++, 포트란 같은 언어를 컴파일 가능합니다. 그래서 밑에는 C 파일 하나를 컴파일하는 예시문인데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작성됩니다. gcc 여기는 코드 파일 -O 출력할, 그러니까 결과로 나오게 할 실행 파일 이름.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main.c를 컴파일을 하는데 그 결과로 나오는 실행 파일의 이름이 메인이 되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밑에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데 main.c 전처리, main.c를 어셈블리로 변한, 아까 전에 그 컴파일 부분에서 봤던 것처럼 어셈블리를 목적 파일로 변환하고 다시 그걸 링크하여 실행 가능한 main이라는 파일을 생성합니다. 여기서 main은 별다른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고 그냥 실행 파일의 이름을 main으로 지정해 줬을 뿐입니다. 네, 그리고 밑에 아래에서 보듯이 -O 요거는 output이라는 뜻으로 그 결과로 나오게 될 파일의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GCC를 인베디드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일단 정리를 해보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사실 인베디드 리눅스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넣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상용 OS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윈도우 CMD나 일반적인 리눅스의 쉘에서 사용 가능하고 생성된 실행 파일은 그 사용하는 OS에 최적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용하는 명령어는 그냥 일반적인 GCC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아래와 같은 예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안양 리버 러닝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안양 리버 러닝.c라는 그 C 파일이 있다고 하면 gcc-o 안양 리버 러닝.c라고 한다면 이거는 상용 OS에서 사용 가능한 안양 리버 러닝이라는 실행 파일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소스 파일을 결국 상용 OS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일반적으로 윈도우 CMD나 일반적인 리눅스의 쉘이나 그런 곳에서 이 안양 리버 러닝이라는 이 코드를 실행 파일을 실행한다면 그 안에 적혀 있던 그 코드들이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GCC는 베어메탈이나 FreeRTOS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베어메탈은 일단 기본적으로 OS가 없는 그냥 보드만 있는 환경, 그리고 FreeRTOS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소한의 그냥 스케줄링 기능이나 몇 가지 그냥 운영 체제를 흉내낸 기능들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영 체제 없이 직접 하드웨어 자원을 제어하는 코드를 컴파일할 때는 여기 arm non eabi-gcc라고 치게 되는데, 여기서 이 가운데 non이라고 적힌 것이 바로 OS가 없는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BTS의 기본 컴파일러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 지금 더센 임베디드 스쿨에서 그 프로젝트들 다들 진행하고 계실 텐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BTS를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 그 BTS가 ARM non EABI GCC라는 컴파일러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FreeRTOS도 거의 베어메탈 정도로 보는데 FreeRTOS를 함께 사용하면 거의 베어메탈에 가까운 시스템, 스케줄링 기능만 포함된 베어메탈에 가까운 시스템 구현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예시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lapdx라는 소스 파일이 있다고 치면 여기 앞에 있는 ARM non EAIB GCC 이게 lapdx.c를 베어메탈에서 사용 가능한 실행 파일로 컴파일 하겠다는 뜻이 되게 됩니다. 또 페타 리눅스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페타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그 일반적인 리눅스와 이름이 똑같아 가지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ARM 기반에 최적화된 리눅스입니다. 그 ARM 기반 SoC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자이보 Z710 즉 징크보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ARM 리눅스 GNU EABI HF-GCC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된 실행 파일은 페타 리눅스의 쉘 환경에서 실행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아래와 같은 예시를 적어봤는데 더센이라는 그런 파일이 있다고 치면 더센.c라는 소스 파일을 ARM 리눅스 GNEABI HF-GCC로 컴파일하여 더센.c를 더센으로 컴파일하는 것입니다. 즉 더센.c를 페타 리눅스에서 사용 가능한 더센이라는 실행 파일로 컴파일 해주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크로스 컴파일을 할 수 있습니다. GC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운영 체제를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OS에서 다른 OS의 양식에 맞게 컴파일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윈도우나 리눅스 환경에서 GCC로 lig.c라는 파일을 컴파일하려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ARM 리눅스 GNU EABI HF 즉 페타 리눅스에서 쓰는 이 컴파일러로 컴파일을 했다고 칩니다. 그러면 결국 윈도우나 리눅스 같은 그런 상용 OS 위에서 컴파일을 했음에도 생성된 실행 파일인 lig 같은 경우에는 페타 리눅스 위에서 실행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크로스 컴파일은 자신의 OS가 아닌 다른 타겟 장치의 OS에 맞게 컴파일하는 방법이며 사용하는 컴파일러는 아키텍처와 운영 체제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어메탈에 맞게 컴파일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ARM non EABI GCC 같은 아까 전에 나온 이런 걸 사용해주고 ARM 리눅스 GNU EABI HF 이거 같은 경우에는 ARM 리눅스 페타 리눅스 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일반적인 GCC 이거는 상용 OS 용입니다. 네, 여기까지 그 컴파일러와 GCC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았고 혹시 질문 사항이나 아니면 뭔가 피드백 주실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